네, 오늘 안진 회계법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진 회계법인의 세무팀의 총책을 맡고 계신 권지원 세무대표께서 오늘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우리 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세무 쪽 부분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요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새 상당히 매출액도 늘고 네. 대단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네. 네, 먼저 저기 안녕하십니까? 예,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세무자원본부장 권지원입니다. 먼저 이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시간에 또 우리 납세협회 회장님하고 또 우리 총무단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또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안진회계법인이 사실 최근에 나름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과거 한 3, 4년 돌아가서 그때 한 2년 정도 인력들이 좀 많이 이탈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한번 우리 전문가 서비스업 이쪽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 저희가 내세웠던 게 딜로이트의 이제 공유 가치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영어로 이제 take care of each other입니다. 이거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동료들 간에 물론 여기가 개인적으로 다들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직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동료들하고 좀 더 이제 동료를 리스펙트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하도를 제가 내부적 공유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하면서 팀을 통해서 좀 더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좀 더 큰 밸류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2, 3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후배들이 또 잘 또 이해를 해주셨고, 그런 이제 후배들 간의 이제 협업,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또 제안을 또 고객들한테 했고, 그런 부분들이 고객도 잘 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성장에 동력이 된 것 같고요. 5가지 공유 가치 중에 이제 또 2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또 영어입니다. 영어인데도 lead the way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뭔가 이끌어 가자는 거고요. 그게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롤 모델이 되자. 내가 이제 우리 다른 또 동료의 롤 모델이 되고 또 그 동료도 나의 롤 모델이 되고 그 롤 모델이 돼가지고 서로를 좀 이끌어 주자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걸 지켜나가고 부족한 점을 고치면서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다가가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또 2번째 공유 가치를 또 내부적으로 또 내재화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롤 모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전문가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간적으로 성숙하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철학이죠.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좀 철학적인 가치를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든 구성원 분들이 또 어떻게 이제 서로 다양한 마음으로 그런 철학적 가치를 좀 또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많이 또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지금의 좀 새롭게 또 고도 성장하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딜로이트 안진이 그냥 발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내부적으로는 조직들의 협업 관계를 잘 구축하고 또 외부에는 고객들 만족, 그 다음에 그분들과의 네트워크 잘 해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거로 이렇게 봐서
최근에 상당히 그 일약 정말 발전한 모습이 다 그 근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권지원 우리 또 세무 대표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세무팀에 이제 종사를 해오시고 이렇게 또 특별히 이 회계법인은 감사 부분도 있고 또 일반 또 여러 가지 또 자문도 있고 뭐 다양한 그 한데 세무 쪽에 이렇게 이제 종사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우선 뭐 이 회계를 전공하기 시작한 것부터 어떤 뭐 계기나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도 있었을 거로 이제 보이는데 혹시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오리엔테된 그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네. 95년도부터 회계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을 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그 군을 제대한 후에 이제 복학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했고 또 제가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위에 또 회계사 시험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 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직을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했습니다. 하고 이제 복학해서는 이제 회계학 위주로 제가 수강을 좀 하면서 기초로 탄탄히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네. 이제 회계사 시험에 도전했는데 뭐 다행히 운 좋게도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 회계 감사로 이제 또 저희 법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세무로 좀 전공을 바꾸게 된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속담에 그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속담의 전형적인 케이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감사를 한 3년 하고 나서 진로를 좀 고민했습니다. 감사도 재미있는데 과연 이거를 평생 실장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제 친구가 대학 동기가요. 그 당시 이제 그 딜로이트에 이제 세무본부에 먼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좀 그게 어떠냐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선배들도 좋고 뭐 업무도 재밌고 뭐 세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뭐 회계사들이 또 뭐 그 당시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렇죠. 해보면 상당히 이제 재밌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이 재밌을 거다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좀 소개를 좀 해달라 나도 그 면접을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파트너 분들께 면접을 봐가지고 제가 또 운 좋게 그렇게 이제 세무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또 친구 얘기처럼 그때 제가 세법을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었죠. 회계사로서. 근데 깊이 있게 사실은 연구를 못했었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고 뭐 새롭게 계속 세법을 공부하고 세무 1호를 공부하고 하면서 상당히 좀 힘은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이제 설마는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참 보람된 시간이었고 이제 그렇게 한 3, 4년 보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뭐 제가 딴 생각을 해봐도 딴 거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이제 세무 쪽으로 제가 진로를 닦아온 것 같습니다. 이 세무가 되게 또 전문적이고 또 매번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 일반 국민들도요 상당히 참 애로가 많고 부담도 많이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세금이 너무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너무 세금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도 느끼지 않게 그런 그 세제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요새 너무 막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이렇게 주요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도 공약상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이런 세금이 좀 이렇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참 부담이 되는데 이 방향이 어떤 좀 좋은 방향이 없을까요? 우리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올리고. 제가 뭐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많이 이제 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세무로 좀 커리어를 바꾸고 나서 그때 교과서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다양한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이 세금에 관해서 이제 어떤 책에서 써있던 내용이 제가 아직도 계속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 세금은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침탈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제 국민 또 납세자죠. 뭐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여기는 항상 그런 그 조세의 분쟁의 여지는 항상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내용을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뭐 법인 납세자든 개인 납세자든 항상 세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또 개인들은 또 개인 세금을 더 고민이 또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금이 가진 그 고유한 어떤 그런 성격, 이제 국가와 어떤 납세자 간에 항상 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또 이 시대에 또 하도가 또 정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의. 공정, 물론 정의. 공정 정의, 정의 공정이 회장님 말씀 공정. 공정의 잣대로 세금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보는 분들 시각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을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가가 이제 세금 정책을 펴시고 그다음에 세법을 제정하시고 이제 할 때 항상 공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펴시면 좋겠다라는 또 원론적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납세자인 우리 뭐 법인 또 개인들은 이제 이 세금 제도나 정책이 공정한지를 항상 판단을 해야죠. 뭐 개인에 대한 물론 당연히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익 인터레스트와 관계 있는 부분이어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왜 내만 이렇게 또 많이 내느냐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이제 공정의 잣대로 좀 우리 납세자를 좀 보시고 그게 뭐 전반적으로 공정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우리도 헌법에서 정한 또 납세 의무를 또 이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납세자들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해 나가는 문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소위 말하는 납세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이 공간에서 좀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간에 좀 합의해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뭐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만족감 높이고 불만족을 좀 줄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공개적인 장에서 공정을 좀 하도록 좀 논의를 해보면은 좀 더 우리나라의 세금의 정책이나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제 짧은 말씀을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 지금 사실은 세법 개정을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그 단기간에 국회의 뭐 조세 소위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비공개적으로 그 단기간에 이렇게 이 여야만 국회의원을 만나서 결론을 맺는 이런 과정은 납세자들의 어떤 그런 그 이 공정성 등 아까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거기에 내포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납세자 단체로서 또 납세자의 대표로서 사단법인으로서 이제 유일한 그 납세자 단체가 한국납세자연합회인데 이 납세자의 권익은 곧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그 권리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권익 증진은 그야말로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납세단체 같은 곳에서 납세자들의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뭐 어떤 좀 노력을 하거나 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고맙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뭐 저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그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앞서셔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정부 국회하고 세금의 쟁점을 가지고 이슈 토론을 하시고 이끌어 가지고 진짜 우리 납세자 연합회에 대해 정말 저도 뭐
뭐 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너무 또 잘 하시고 제가 뭐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한번 살펴봤고 뭐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뭐 활동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참 감사 드리고 싶은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거고.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뭐 세계 경제 10위, 그 다음에 선진국 반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 이제 생각하에서 우리 그 국가 또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번 좀 그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한번 그 재점검을 해보는 타이밍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최근에 뭐 상속 정의와 관련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금 실정에 맞게 상속세의 뭐 과세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뭐 재정립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좀 공개적인 토론 그런 부분 한번 좀 제가 한번 뭐 같이 또 고민해보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현장에서 저희가 납세자를 저는 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되지 않은 이제 그 세금 계산서 교부가 좀 불성실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법의 관점이죠. 뭐 과세 표준이 뭐 100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얼마가 맞다든지, 아니 이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야 되는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의도되지 않는 조회 탈루 의도가 없는 그 세금 계산서의 좀 실수라든지 부족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칙으로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간주해서 가는 근데 그런 걸 통해 범칙이라고 하면 또 단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라든지 경제가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좀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납세자 연합회에서 그런 어젠다를 또 한번 화두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정부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다양한 또 우리 텍스 소사이티에 계신 여러 이제 참여자 분들하고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납세자의 권익이 좀 더 정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끌어 주시면 또 어떨까 하는 게 또 저희 미래가시면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속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1999년도에 그 만들어진 그 과표 구간이고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억이면 50%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사반세기라고 그러나요? 20몇 년 되면. 이런 거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거라면서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이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의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은 정말 우리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최고의 우리 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 이 현장을 지금 방문해서 거기에 정말로 총괄하고 계시는 그 우리 권지원 부문 그 대표 본부장님께 좋은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납세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납세자 국가 전체가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은 납세자들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 이렇게 말씀 또 나누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